1888년 일본에서 민머리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에 이바지한 역사적인 인물이며 졸장 중에 졸장이라 놀림받았고 일본 3대 오물 중 하나로 불리는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군을 가장 많이 제거한 인물 탑3에 들어가 거의 대한민국 광복군의 비밀 공작 요원으로 활약한 무타구치 렌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타구치는 일본 육군대학교를 나와 장교로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교로서 우수했던 무타구치는 시베리아 침공에 참전했으며 프랑스의 주 재무관으로 지냈고 캄차카 반도에 홀로 잠입하여 러시아를 정탐했습니다. 1년의 활약들로 완벽하게 일본군의 신임을 얻은 무타구치는 중국의 루고우 차오에서 연대장을 맡게 됩니다. 1937년 루고우 차오 다리 노구교 다리에서 병사 1명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훈련 중 인원수가 맞지 않는 걸 확인한 장교가 아무래도 중국의 소행인 듯합니다 라고 섣부르게 보고한 것이죠. 실종 사건은 점점 커져갔고 중국군이 나타나 해명과 함께 실종자의 수색에 도움을 주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타구치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중국군을 공격하라. 중국의 소행이다. 워낙 뜬금없는 공격 소리에 명령 불복종이란 단어는 애저녁에 갖다 버린 일본군 부하가 도리어 정말 공격해도 되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공격해라. 이렇게 노구교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 중일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병사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똥을 누러 갔다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소문일 뿐 정확한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무타구치는 대자로서 연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전쟁을 일으킬 권한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릇은 간장 종지만한 게 야심은 오지게 커서 무리한 욕심을 낸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쟁은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힘입어 일본이 핵을 쳐맞을 때까지 장기화되면서 천문학적인 국력과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무타구치의 노력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구교 사건 이후 별을 달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유년학교의 교장을 맡아 일본군 새싹들을 짓밟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42년 15군단장으로 진급한 무타구치는 지금의 미얀마 지역, 즉 버마 지역을 지키게 됩니다. 당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 측은 인도의 아삼 지방에 있는 임팔 지역을 통해 중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보급로를 끊어 중국 국민혁명군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라칸 산맥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2000m가 넘는 험악한 산악지대와 정글을 헤치고 적군을 급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1941년 대본령, 즉 일본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부가 임팔을 공격하자고 했을 당시 무타구치가 높은 산맥과 지형을 이유로 소리 높여 작전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반대했던 그 작전을 다시 밀어붙이며 아라칸 산맥을 15일 만에 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버마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영국군에게 수차례 두들겨 맞으며 실패를 만회할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작전의 위험도를 생각했을 때 당시 일본군의 상황으로서는 승인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대본령의 도조 히데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작전을 반대했는데 그때마다 벵골과 아삼에서 죽을 거라며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욕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떼쓰는 무타구치를 본 도조 히데키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만 결제를 해줍니다. 이는 훗날 목욕탕 결제로 불리며 일본 패망의 발단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출정 당일 무타구치는 보급은 원래 적으로부터 취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9만이 넘는 병력의 장비 및 물품을 최소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애초에 현대 전투에서 보급품을 두고 달아나는 적은 없습니다. 가지고 도망가지 못할 경우 불을 지르거나 파괴해버리죠. 무타구치는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족한 보급에 수척해진 일본군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갔고 이때 무타구치가 두 번째 명언을 발사합니다.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포탄을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식량으로 먹으면 된다. 일명 징키스칸 작전이라 불리우며 주로 점령지에서 소나 말을 조달했습니다. 한계는 명확했죠. 소와 말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에 널려있는 풀만 있으면 소와 말이 그걸 먹을 것이라 생각한 무타구치의 기대와는 반대로 실제로 소와 말들은 건초와 칼로리가 높은 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소와 말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발견하더라도 칼로리가 낮아 장기간 행군은 꿈도 꿀 수 없죠. 또한 포탄 소리에 놀라 탄약과 식량을 실은 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도망쳤습니다. 결국 원래 적었던 무기와 식량이 더욱 부족해진 것입니다. 아사자들이 생겨나고 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는데 무기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전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신은 또 한 번 명언을 발사합니다. 무기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탄환이 없다면 총검이 있자는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우는 거다.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걷어차라. 발도 쓸 수 없다면 입으로 물어뜯어라. 일본 남자에게는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이 답이 없는 새끼 무타구치는 뚫린 입으로 자랑스레 말하던 15일은 고사하고 3달 동안 산맥을 기어다녔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이미 옛 저녁에 동나버린 지 오래. 멈추지 않고 명언을 쏟아냅니다. 추둥이를 잡았지 이 개새끼.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이렇게나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식량 부족이란 있을 수가 없다. 명언 발사기 무타구치로 인해 9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아사했고 극도의 영양 부족과 피로에 시달리던 일본군은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못한 채 죽어나갔습니다. 이윽고 죽어나가는 부하들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31사단장 사토가 진짜 앵간히하라며 일침을 날립니다. 우리들의 적은 영국군이 아니라 바로 너희 제15군단이다 라며 소리를 쳤는데 이것이 일본의 육군 항명 사건 제1호였습니다. 31사단은 독단으로 작전에서 이탈했으며 무타구치의 군대는 겨우 13,000여 명이 살아남았죠. 모두 피골이 상접한 것은 물론 무기조차 없는 맨손 군단이었습니다. 전투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8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인팔 작전의 실패는 일본의 패망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작전 실패가 뚜렷해지자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죽어야겠다며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내심 아닙니다 사령관님 을 기대했던 무타구치에게 부하가 칼을 들이밀며 할복을 권유하죠. 사령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신다면 그냥 닥치고 배를 가르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가르십시오. 이 작전의 실패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타구치는 갑자기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총전 후 미군에게 신문을 받게 된 무타구치. 인팔 작전의 무리한 강행에 대해서 버마군 총사령관이 눈치껏 후퇴 명령을 내려주길 바랬다고 진술합니다. 다만 먼지투성이인 내 풍모를 보고 알아차려주기만을 바랬다. 체면상 먼저 후퇴하겠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후퇴 명령을 바라는 눈빛으로 끝끝내 말 한마디 못했다는 진술에 담당 미국 신문관이 빵 터져서 5분 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이를 다테마에 즉 눈치껏 알아차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일본의 간접 의사소통 문화를 일컫습니다. 결국 눈치를 줬는데도 후퇴 명령 안 내려줘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승전국인 영국의 중령 아서 제임스 바커는 델리로의 행진이라는 책을 쓰며 무타구치에게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구했습니다. 이때 그는 책을 쓰면서 15군단이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면 영국군은 큰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며 여러모로 인팔 작전의 전술적 의도를 추켜 세우는 이른바 의례적인 칭찬을 했는데 눈치를 팔아먹은 무타구치는 영국군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고 해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죠. 일본에는 패장은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어 19년을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귀중한 기회를 통해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공세가 계속되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상부는 나를 무시했고 사단장 직통으로 작전을 중단시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반면 영국 사령부는 자국 군대의 작전에 융통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내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나를 알아준 바커만 중령은 일본의 무사도, 서양의 기사도에 걸맞은 사람이다. 무타구치는 해당 내용을 인용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인쇄한 뒤 옛 부하들에게 보내는 등 작전의 실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팔 전투에 전물자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낼 때 눈치 없이 나타나서는 해당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물세례를 받고 오지게 쳐맞으며 쫓겨났습니다. 확 멱을 눈뜨고 못 봐줄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던 이 새끼 무타구치 렌야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잘못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에서조차 유족들에게 앞서 언급한 책임 회피용 유인물을 돌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예 국가유공자 무타구치 이랬냐.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